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노코드 커뮤니티의 정기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늦은 시간인데 오늘 많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기쁘고 재밌게 한번 그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먼저 발표를 해가지고 오늘 내용을 먼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화면 보이시죠? 종훈이 이거 같이 안 볼래? 이거 랜딩 페이지 만드는 거. 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자저 장팀 장경준이라고 하고요. 네, 제가 오늘 주제로 이제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노코드 웹빌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랜딩 페이지라고 하면은 원페이지짜리에 이제 뭐 상품이나 서비스 설명하고 뭐 버튼 같은 걸로 구매하거나 뭐 사전 예약하거나 신청하거나 하는 그런 종류의 간단한 웹페이지를 말하고요. 뭐 이 툴들은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툴들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간단한 홈페이지 정도는 네, 만들 수 있는 툴들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웹 서비스는 아니더라도 간단한 형태의 웹페이지나 홈페이지 정도 만들 수 있는 툴들이다.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 드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전 설문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쓰고 있는 웹페이지 제작 툴에 대한 설문을 들어봤는데요. 대부분 역시 노션을 많이 사용하고 계셨고요. 사용해 보신 적이 없는 분들도 한 20% 되시더라고요. 이 두 분이 사실상 그 다른 노코드 툴, 저희 커뮤니티에서 주로 언급되는 이런 툴들은 이제 저희 커뮤니티에 언급되는 툴들 중에서도 좀 쉬운 툴들의 입문자용 툴에 가까운데 이런 툴들도 아직 안 써보셨다는 걸로 봐서 이제 완전 이제 입문자, 완전 초보 분들이 오늘 많이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초보자분들을 타겟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가지 툴, 화면에 있는 이 8가지 툴이요. 오늘 소개드릴 랜딩 페이지 제작을 위한 노코드 웹사이트 빌더고요. 이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웹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노코드 툴들이 이거보다 더 많은데, 이것들은 되게 많은 그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있고, 커뮤니티에서 되게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있는 툴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입문자용 툴에 가까운 툴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코드 툴을 지금까지 안 써보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이 툴들, 오늘 세미나에서 설명드리는 툴들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툴을 하나 선택해서 그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 노션. 우피는 노션의 플러그인 같은 거예요. 노션을 도와주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를 묶어서 노션 플러스 우피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이 타입드림, 그 다음이 소프터. 요 소프터 발음을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소프트리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소프터라고 발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도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바운스, 웨이브온, 아이맵, 윅스, 웹플로우 이렇게 8가지 툴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뭐 한 번쯤은 들어보신 툴도 있고 생소하신 툴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게요. 그 개별 툴에 대해서 이 글라이드의 경우에는요. 이 랜딩 페이지를 만들기에는 좀 부적합합니다. 좋은 질문이신데 글라이드는 좀 더 이런 상호작용이 많은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만들기 적합한 툴이지 이렇게 내용을 전달하는 랜딩 페이지를 제작하기에는 부적합한 툴이어서 입문자용 툴이긴 하지만 오늘 세미나에선 빠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이렇게 네네, 8개의 툴들인데, 이렇게 배치된 것처럼 왼쪽에 있는 툴들이 좀 더 쉬운 툴들이고요. 쉽다는 거는 할 수 있는 게 좀 적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자유도는 높아지지만 그만큼 처음에 배워야 되는 진입 장벽이 좀 있는 툴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의 니즈와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에 맞춰서 툴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 툴을 단순히 이 스펙트럼으로 분류하기에는 각 툴별로 가진 고유한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설명드릴 테니까요. 들어보시고 내게 잘 맞는 툴이 뭔지 마음속에 한번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노션이랑 우피입니다. 왼쪽이 이제 노션의 인터페이스인데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한글, 워드 같은 문서를 작업하듯이 결과물을 쭉쭉 만드는 글쓰기 인터페이스입니다. 오른쪽은 웹플로우의 화면인데요.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되어 있죠. 아무래도 우리 지식 노동자들이 일반적으로 익숙해져 있는 UX가 글쓰기다 보니까 글쓰기 UX를 그대로 차용하는 노션이 사람들한테 되게 쉬운 툴로 잘 어필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아주 대중화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지만 이 노션으로 웹사이트처럼 만들었을 때 결코 이제 그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노션도 꽤 준수한 그리고 실제 일반 개발로 만든 웹사이트와 거의 비슷하게 준수한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어서 이 노션이 문서 작성 툴이기도 하지만은 노션에서 만든 거를 그냥 웹에 퍼블릭하게 공유를 하면은 그게 그냥 하나의 웹페이지처럼 기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션을 하나의 웹사이트 빌더, 웹 빌더,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툴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노션의 경우에는 장점은 일단 보여드린 것처럼 만들기가 제일 쉽고요. 프로그래밍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도 되고, 노션 자체는 비용이 거의 안 듭니다. 그래서 개인 사용자 자격으로는 노션은 무료로 쓸 수 있고요. 같이 짝꿍으로 쓰는 우피라는 플러그인도 한국에서 만든 플러그인인데 월 9,900원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정확하진 않은데 아무튼 그 정도로 되게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있어서 되게 가볍게 테스트해보기 좋은 툴입니다. 그렇지만 노션으로 만든 랜딩 페이지의 경우에는요, 노션과 우피로 만든 랜딩 페이지의 경우에 그 한 개의 CTA가 콜 투 액션의 줄임말인데 이제 한 개의 그 전환 유도하는 버튼을 만드는 것 이상의 뭐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구현하는 게 제한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뭐 좋아요, 댓글 이런 거는 구현하기가 좀 어렵고 버튼도 한 개 정도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 노션이 대중화되어 있다 보니까 디자인이 노션으로 만든 이 느낌이 좀 딱 드는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정적이라고 하는 거는 유저가 뭔가 이렇게 참여할 수 없고 뭔가 이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그냥 PPT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PPT 여러 개를 이렇게 묶어놓은 웹사이트 형태로 그거 이상으로 뭔가 복잡한 웹사이트를 만들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냥 그만큼 쉽다. 거기에 이제 포커스된 게 이제 노션과 우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보여드린 타입드림으로 만든 웹사이트들이거든요. 우리 운영진이신 이주영 님이 운영하시는 해치하이커 사이트도 타입드림으로 만드신 거 맞으시죠? 이게 타입드림으로 만든 웹사이트인데, 노션으로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좀 웹사이트스럽달까? 그런 느낌이 드시죠? 네. 이런 식의 결과물을 이제 타입드림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타입드림은 노션에 되게 좋은 점을 많이 취하고 있고, 노션에서 아쉬운 부분만 딱딱 긁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빌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입드림의 장점은, 노션도 이제 이 슬래시를 누르고, 이제 블록을 만들어서 뭐 텍스트를 입력하거나, 이미지를 입력하거나, 뭐 표를 집어넣거나, 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잖아요. 타입드림도 마찬가지로 슬래시를 눌러서 이제 블록을 만드는 노션의 글쓰기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고요. 노션의 아쉬운 점을 딱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페이지, 여기 해치하이커 페이지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상단 메뉴 내비게이션 바가 있어가지고 여러 페이지로 웹사이트를 구성할 수가 있고요. 간단한 CMS를 붙여가지고 약간 동적으로 컨텐츠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노션보다 좀 더 예쁘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PC랑 모바일로 접속했을 때 어떤 요소가 PC에는 보이고 어떤 요소가 모바일에서는 안 보이고 뭐 이런 식의 최소한의 반응형 대응을 할 수 있는 노션의 아쉬운 점을 좀 해결해주는 그런 웹빌더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월 15불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요. 반면에 이것도 이제 간단한 웹사이트 빌더에 포커스 되어 있고 그쪽에 포지셔닝 되어 있는 툴이어서요. 기능적인 구현은 좀 어렵고요. 회원가입이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기능, 약간 복잡한 기능 구현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템플릿 블록, 이렇게 얘네들이 프리셋된 템플릿 옵션들을 제공해 주는데 이 템플릿 블록의 옵션이 많지가 않고 개별 템플릿들을, 그 개별 블록들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범위도 제한이 있어서 자유롭게 구성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쉬운 툴일수록 쉬운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커스터마이징이 제한이 있는 게 좀 어쩔 수 없는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툴은 소프터라는 툴인데요. 소프터는 마치 레고를 조립하듯이 요거가 이제 하나의 블록이거든요. 요 하나의 블록 단위로 내가 원하는 블록을 프리셋된 거에서 가져와서 커스터마이징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데 얘네도 자기 마케팅 문구에 그렇게 말하는데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굉장히 쉽게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만들어진 이런 블록들, 뭐 피처 그리드 아니면 피처 설명하는 이런 히어로 섹션, 이 말 있고 여기 버튼 하나 들어가 있는 이런 CTA 섹션, 이런 섹션들을 그냥 하나씩 하나씩 가져와서 이미지 바꾸고 글씨 바꾸고 뭐 자간 조정하고 뭐 여백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웹사이트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른쪽에서 만든 이 캡처해서 넣은 이 당근마켓 랜딩 페이지가 이제 제가 소프트로 카피해서 만든 복제본 사이트고요. 뭐 이런 사이트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창업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테스트할 때 소프트웨어로 많이 랜딩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라이브 강의 관련된 사업을 알아봤었는데 그때 제가 만들었던 랜딩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결과물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장점은 프리셋된 블록 단위로 디자인하기 때문에 디자인이 쉽다는 점이고요. 얘는 로그인이랑 로직 구현 같은 복잡한 시나리오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타입드림이나 노션보다 기능 구현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게 좀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꽤 복잡한 기능인데 저는 이 소프트웨어 에디터의 사용성이 되게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 주관적인 평가긴 하지만 제공하는 기능에 비해서 학습하는 시간이 짧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또 되게 좋은 장점은 무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기능의 범위가 가장 넓은 것 같아요. 제가 써본 것 중에서는.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 연동도 무료 사용자도 할 수 있고요. 커스텀 도메인도 무료 사용자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카페24나 가비아 같은 데, 뭐 고데디 같은 데서 내 도메인을 하나 사서 내 랜딩 페이지에 붙이는 거를 소프트웨어에다가는 돈 한 푼 안 주고도 할 수 있고 그 사이트 호스팅까지 다 소프트웨어에서 해주는 거죠. 돈 한 푼 안 내더라도요. 돈 한 푼 안 내더라도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소프트웨어는 그 하나의 섹션 단위로 디자인하다 보니까 개별 요소를 넣을 수가 없고요. 프리셋된 블록 안에서만 디자인해야 된다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형 대응. 그러니까 여러 디바이스 크기에 맞춰서 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해주지만 상세적으로 커스터마이징 하기에는 어렵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오시면서 좀 음소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드릴 툴은 언바운스입니다. 지금 좀 제가 정신없이 쭉 브리프를 해드리는데 이따가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으니까 그냥 특징적인 부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언바운스로 만든 랜딩 페이지 결과물이고요. 언바운스는 특이하게 이런 데이터 대시보드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방문했고 얼마나 컨버전이 일어나가지고 컨버전 레이시 어떻게 돼 있다. 그리고 뭐 A/B 테스트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약간 크로스 해킹스러운 기능들이 언바운스 내에 탑재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데이터까지 볼 수 있고요. A/B 테스트 되고요. 그리고 팝업, 화면 가리면서 나오는 그런 팝업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니면은 사이트 최상단에 뭐 관심 있는 사람은 뭐 전화번호를 남겨주세요. 뭐 이런 식의 어떤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넣을 수 있는 게 또 특이한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되고요. 그리고 에디터도 꽤 훌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그로스 해커 같은 관점에서 A/B 테스트도 하고 뭐 데이터 대시보드도 다른 툴 안 쓰고 언바운스 내에서 다 보고 전환 유도할 수 있는 뭐 팝업이랑 이건 스티키 바라고 하는데 이런 스티키 바 같은 거 넣고 싶으신 분들은 언바운스가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단점은 너무 비쌉니다.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툴인데 월 90불을 달라고 하고요. 가장 저렴한 게요. 그 언바운스의 이런 특화 기능, 대시보드 기능은 구글 애널리틱스, A/B 테스트 기능은 구글 옵티마이즈, 팝업 상단 고정 기능은 컨버트킷처럼 다른 구슬 툴들을 통합해가지고 통합하는 방식으로 다른 빌더로 랜딩 페이지를 만들더라도 구현할 수 있거든요. 뭐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언바운드가 가지는 이런 특화 기능들이 저는 그렇게 이 가격을 지불할 만큼의 메리트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좀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 빌더 디자인 방식이 좋은데 조금 애매하다는 느낌이 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하려고 하면 차라리 소프트가 낫고 더 잘 예쁘게 개발하고 싶으면 윅스나 웹플로우가 낫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사업 개발을 할 때, 신사업 개발을 할 때, 언마운스로 이런 것 때문에 만들다가 이게 은근 또 손이 많이 나가가지고 빨리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소프트로 전환하는 식으로 저의 경우에는 그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웨이브온이라는 툴인데요. 이건 이제 국산 툴인데, 국산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툴입니다. 근데 이제 웨이브온의 특화 기능은 되게 강력한 그 기능, 자체 자동화 기능이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뭐 타입폼이나 뭐 탈리나 잣폼이나 이런 외부의 그 자동화가 되는 폼들, 뭐 구글 폼도 그렇고요. 그런 폼들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그 폼에서 데이터가 입력되면 뭐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데이터가 적재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데이터를 정리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그 데이터를 남겨주신 유저한테 피드백을 해주기 위해서 자동화를 하는데 이 웨이본의 경우에는 자체 로직 기능이 있어서 그런 폼 기반 자동화 동작을 이 웨이본 안에서 세팅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결제 기능마저도 구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산 제품이어서 고객 지원을 한글로 할 수 있다는 점도 되게 장점이고요. 그래서 이런 로직 기능이 강력한 랜딩 페이지 제작 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아직 초기 제품이고 이게 약간 국산 툴들의 특징인데 저는 디자인하는 UX가 다소 불편하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반응형 디자인이 안 되고 현재는 무조건 모바일로만 디자인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다 음소거했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은근 그 로직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학습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산 웹빌더가 있어가지고 K 노코드 플레이어들이 좀 생기시는 것 같고 웨이본이 더 잘 되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되게 특화 장점이 있지만 이런 부분의 불편함을 사용자로서는 좀 느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아이맵인데요. 아이맵은 이제 국산 노코드 웹빌더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분들이고요.
나는 무조건 국산 툴을 써야 되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웨이본 아니면 아이맵을 추천하는데 아이맵이 좀 더 오래됐고 조금 더 안정적이고 PC 모바일 반응형 다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맵은 국내 툴이다 보니까 국내 사용자들이 원하는 기능들이 되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 네이버 간편 결제, 그리고 뭐 기타 뭐 카드 결제 같은 기능들을 글로벌 로코드 툴은 좀 불편한데 이 아이맵은 되게 쉽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국 스타일 게시판 있잖아요. 그 클리앙 같은 게시판, 그런 게시판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글로벌 로코드 툴들은 이런 한국 특화 기능이 좀 약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맵은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근데 아이맵은 쇼핑몰에 좀 포커스되어 있는 빌더여가지고 뭐 배송, 뭐 장바구니 이런 쇼핑몰스러운 기능들이 많고 그 쇼핑몰을 만들려고 하는 사용자에 좀 포커스된 빌더입니다. 그래서 쇼핑몰이 아닌 다른 랜딩 페이지나 웹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사용하기에는 특별히 어떤 차별화되는 메리트는 많지는 않다는 느낌이고요. 국산 툴이라는 장점 외에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외부 툴, 제피어 같은 거랑 연동이 어려워서 자동화 설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툴을 연결해서 기능을 구현하고 복잡한 어떤 시나리오를 자동화하는 그런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어서 아이맵을 많이 사용하진 않는데 이제 국산 툴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국내 특화 기능이 필요하시고 국내 소비자 대상 쇼핑몰을 만드시는 분이라면 아이맵이 좋은 대안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윅스인데요. 윅스는 이제 광고 많이 나와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윅스도 굉장히 훌륭한 툴이고요. 여기 윅스랑 그 다음 소개할 웹플로우는 디자인 자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반응형 대응도 되게 잘 되고요. 그리고 템플릿 그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템플릿을 차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전문가가 한 디자인을 내 사이트에 차용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윅스는 웹플로우랑 다르게 자체적인 애널리틱스 리포트 기능도 있더라고요. 이런 특징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웹플로우랑 비교하자면은 웹플로우만큼의 완벽한 커스터마이징이 좀 안 되고요. 기능을 이제 그 디자인 말고 이제 기능 구현한다는 측면에서는 웹플로우보다 좀 불편하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웹플로우인데요. 웹 디자인의 끝판왕이 이제 노코드 분야의 끝판왕이 이제 웹플로우라고 보실 수 있고요. 웹플로우는 디자인적으로 가장 뛰어나고 완벽하게 반응형이 되고요. 그래서 블로그나 강의 같은 콘텐츠 사이트를 만들기 적합하도록 자체 데이터베이스인 CMS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정말 좋고요. 그리고 저는 또 칭찬하고 싶은 게 훌륭한 검색 엔진 최적화입니다. 그래서 다른 빌더로 만들었을 때보다 저 개인적으로 웹플로우로 만들었을 때 구글 검색에서 더 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웹플로우는 다른 툴에 비하면 어렵고 복잡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 구현 측면에서 윅스보다 낫긴 한데 기능 구현을 쉽게 하고 오히려 더 좀 기능 구현을 좀 쉽고 효율적으로 한다는 관점에서는 또 소프트워보다도 조금 약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빠르게 MVP를 만들고 싶은 분들께는 소프트웨어를 내가 디자인 같은 거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약간 복잡하지만 학습해서 MVP를 개발하시려고 하는 분들께는 웹플로우를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을 텐데 너무나 많은 내용이 나와서 좀 이해가 잘 안 되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제 유튜브 채널에 올릴 거고요. 제가 이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이 모든 내용을 제가 다 블로그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글을 제가 또 채팅방에 공유 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이제 글로 보시고 싶으시면 제 블로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앞에 내용을 다 따라오지 못하시더라도 제가 그 유스 케이스별로 딱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보시고 내 마음에 가장 와닿는 문구를 따라가셔가지고 그 툴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나는 빠르고 저렴한 게 최고고 쉬운 거 하고 싶다. 그게 최고다 하시면 노션을 하시면 되고요. 노션이 너무 천편일률적이라고 느끼고 디자인 바꾸고 싶고 버튼 넣고 싶고 페이지 여러 개 하고 싶지만 어려운 거 안 하고 싶다 하시면 타입드림 하시면 되고 쉽게 디자인하고 싶고 구글 애널리틱스나 커스텀 도메인도 무료로 붙이고 싶고 약간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기능 구현에 대한 욕심이 조금 있으시다면 소프트웨어를 추천드리고요. 데이터 분석이나 A/B 테스트 같은 그로스 해킹스러운 시도를 많이 해보고 싶고 회사에서 하는 거니까 월 90불 같은 거 안 부담스럽다 이러시는 분은 원바운스를 추천드리고요. 모바일 랜딩 페이지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고 여러 툴 쓰지 않고도 기능 구현하고 싶고 국산 툴을 원하시면 웨이브온을 모바일 랜딩 페이지만 하고 싶지 않고 PC 모바일 같이 하는데 국산 툴을 원하시고 국내 특화 기능, 로그인 결제 게시판 기능 필요하시면 아이맵을 나는 좀 시간을 들여서라도 반응형 디자인으로 예쁘게 만들고 싶은데 웹플로우가 너무 복잡하면 윅스로 디자인에 공들여서
멋진 웹사이트 만들고 싶고 검색 엔진 최적화 필요하고 기능 구현 좀 더 잘해보고 싶고 하면은 윅스보다 조금 더 어렵지만 시간 더 들여서 웹플로우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8가지 툴을 가볍게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채팅도 보면서 바로바로 답변 드리면서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다다다다다다 너무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죠? 네. 어쨌든 마지막 정리하면을 중심으로 내게 맞는 툴이 뭔지 조금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개발되고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보지 않으면 좀 감을 잡기가 어려워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개인 발표에 그치지 않고 저희 노코드 커뮤니티 운영진을 모시고 이제 운영진 편파 토론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 콘텐츠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을 좀 받아서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채팅으로 남겨주신 질문을 좀 받고 그 다음에 운영진 편파 토론으로 넘어갈게요. 네, 안님의 질문인데요. 웹플로우 초보가 공부한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좀 어려운 질문인데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요. 아예 생초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첫 번째 결과물을 만드실 때까지 한 달 정도 걸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웹플로우를 만드실 때는 그 방대한 모든 개념을 다 학습하고 만들기보다는 그냥 남들이 잘 만들어 놓은 그 프로젝트를 그대로 카피해 와서 그거에서 이제 수정하는 방식으로 일단 만들면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나는 개념은 잘 몰라도 일단 만들겠다 하면은 2주 내면은 어느 정도 결과물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달이라는 시간 좀 애매하죠. 그냥 그 9 to 6로 일하는 직장인 기획자를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저의 경우에 어느 정도 이제 랜딩 페이지가 아니고 잘 동작하는 MVP를 만드는 데 한 3주 정도 걸렸고요. 저보다 좀 개념이 이런 안 잡히신 분들의 경우에는 최대 한 달 정도까지 걸리지 않을까 싶었고 남의 프로젝트를 그대로 카피해서 작업하셨다고 하면 2주 정도면은 네, 어느 정도 결과물 만드실 수 있고요. 그냥 이 랜딩 페이지는 되게 간단한 웹사이트니까 이 랜딩 페이지를 웹플로우로 만드신다. 그리고 웹플로우로 한다 하면 뭐 한 일주 정도면은 또 결과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네, 아무튼 처음 하시는 분께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랜딩 페이지 툴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툴이다. 이 정도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원가입 로그인 글쓰기를 원한다면 어떤 툴이 적합할까요? 라고 제임스님을 여쭤보셨는데요. 회원가입과 로그인 기능을 붙이고 글쓰기라고 하면 약간 블로그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런 거를 원하신다면 소프터 아니면 웹플로우 이 2가지 툴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윅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소프터, 윅스, 웹플로우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폰님이 웹플로우나 윅스는 디자이너 아닌 사람에게 권할 만한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디자이너가 아니고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성비 차원에서 가장 가성비 있는 툴은 뭔가요? 라고 에모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가성비로 생각하면 노션 플러스 우피가 가장 싸고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타입드림도 그 퀄리티에 비해서는 전 되게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월 15불? 한국 돈으로 한 2만 원, 2만 5천 원 정도거든요. 가성비를 생각하시면 타입드림을 추천드리고요. 강의 사이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도 티처블과 웹플로우 2개를 혼합해서 제 개인 강의 사이트인 노코드 캠프를 구현해 놓고 있는데요. 저처럼 노코드를 구현하고 싶으시면 웹플로우랑 티처블을 결합하는 형태를 추천드리고요. 이거는 조금 노코드로 해가지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초심자의 경우에는 좀 신경 쓸 게 많고 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심자의 경우에는 라이브 클래스나 DD쌤처럼 아예 강의 사이트를 만드는 목적으로 나와 있는 국산 툴을 쓰셔가지고 그쪽 고객 지원 팀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구현하시는 걸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랜딩 페이지의 로딩 속도 툴 간 차이는 없을까요? 라고 로딩 속도에 관해서 홀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로딩 속도는 저도 이제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웹플로우의 퍼포먼스가 제일 좋다고 여러 가지를 써본 상황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웹플로우로 만든 사이트의 퍼포먼스가 만약에 느리시다면 뭔가 클래스를 되게 복잡하게 많이 만드셨다든지 아니면 이미지의 사이즈를 최적화를 안 하셨다든지 어떤 만드는 과정에서의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윅스보다는 웹플로우가 더 속도가 빠르다는 게 글로벌 로코드 커뮤니티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퍼포먼스가 중요하시다면은 저는 웹플로우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유메루님이 질문해 주셨던 게 이제 언어 장벽을 제외하고 해외 툴보다 국산 툴을 썼을 때 좋은 점이 어떤 게 있냐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글로벌 툴과 한국 툴의 차이는 그 툴 간의 연동을 고려해서 설계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거든요. 국산 툴은 그 툴 안에서 다 모든 걸 그 툴에서 제공하는 기능 안에서만 구현하도록 강제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글로벌 툴은 다양한 플러그인들과의 연동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플러그인들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높은 생산성을 달성하는 게 저는 만드는 입장에서 좋고 결과물도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서 글로벌 로코드 툴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고객 지원 차원에서 국산 툴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해외 툴의 장점은 그런 여러 툴 간의 연동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소희님이 소프트웨어로 시도를 했다가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해 주셔서 웹플로우를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코드를 좀 알아야 될 것 같다. 이것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소프트웨어가 쉽게 할 수 있지만 커스터마이징 제한이 있죠. 소프트웨어가 만족스럽지 않으셨다면 웹플로우가 좋은 대안이 돼주실 것 같습니다. 웹플로우나 윅스가요? 윅스나 웹플로우 하시면 되는데 코드에 대한 장벽은 우리가 이제 개념이 있는 게 아니니까 쭉 학습하고 하기는 어렵고 그냥 경험을 통해서 학습해야 된다. 약간 이런 정도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근데 이제 웹플로우의 경우에는 어렵지만요. 저는 웹플로우 유니버시티에 웹플로우 101 크래시 코스라는 기본 코스가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기본 개념을 잘 설명을 해줍니다. 저도 HTML, CSS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수업만 듣고 어느 정도 개념이 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소희님 만약에 이제 코드에 대한 진입 장벽이 느껴지신다면 웹플로우 유니버시티에 있는 101 크래시 코스를 한번 웹플로우 기본 코스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고 웹플로우로 작업해 보시기를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스프링님이 이제 랜딩 계속 뭐 따로 만드는데 블로그만 따로 떼서 관리한다. 블로그만 쓰기에는 어떤 툴이 좋을까요? 이것도 사실 개인의 선호인데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툴들이 아니고 그 고스트라는 다른 그 노코드 툴을 쓰고 있습니다. 줌 채팅에 말씀드리는데 고스트를 쓴 이유는 웹플로우나 윅스나 둘 다 검색 엔진 최적화 잘 되고 결과물도 예쁜데 저는 그 에디터가 불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글을 쓰는 그 에디터가. 근데 이제 고스트는 글을 쓰는 에디터가 그 툴에 비해서는 편리했고 기본적으로 뉴스레터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어서 제가 새 글을 발행할 때마다 그 구독자들에게 자동으로 발송할 수 있는 그런 뉴스레터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저는 블로그만 쓰신다고 하면은 고스트라는 툴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의응답이 생각보다 좀 길어졌는데 네, 답변이 다 되셨을까요? 웹플로우 코스는 유튜브에서 검색하셔도 되고 구글에서도 검색하셔도 됩니다. 웹플로우 101 크래시 코스고요. 웹플로우에서 만든 공식 코스예요. 네. 줌 채팅에 제가 쳐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네, 저희 이제 운영진이 각자 그 선호하는 툴을 편파적으로 지지하는 편파 토론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운영진들이 지지하는 그 툴들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고, 운영진들끼리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랜딩 페이지를 저희가 토론할 때 기준은 일단 쉬운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웹플로우 윅스 너무 좋지만 솔직히 초심자 입장에서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운영진들도 웹플로우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난이도를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쉽지만 그 결과물의 퀄리티가 준수해서 랜딩 페이지 테스트하기 괜찮은가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두 개가 사실상 그 트레이드 오프 그러니까 모순 관계인데 이 모순 관계 그 중간에서 우리 운영진들이 어느 툴이 가장 스윗스팟이라고 생각하는지 각자의 주장을 펼쳐보겠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하나의 기준이 될 것 같고요. 만드는 그 사용성, 에디터의 사용성도 중요한 기준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누구에게 적합한 툴인가 그 유스 케이스도 한번 저희 토론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실시간 투표를 참여할 수 있는 이 링크를 제가 보내드릴 거거든요. 이 링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참여를 해주시면요. 줌 채팅에 공유 드릴게요. 이 결과가 화면에 바로 반영되게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그 QR코드도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QR코드로 스캔해서 한번 투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누가 위너인지 여러분의 투표로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가 됐고요. 그러면 저의 발표가 좀 길어졌는데 저희 운영진 여러분 이제 그 자기가 지지하는 툴로 뒷단에 배너를 세팅을 해주시고요. 저희 운영진들을 이제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은서님이 어디 계시죠? 은서님.
B 사람이 많아서 잠시만요. 이거 맞으시죠? 네, 됐네요. 네, 저희 그 노코드 커뮤니티 운영진을 소개합니다. 예, 한번 뭐 가볍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서님부터. 안녕하세요. 노코드 커뮤니티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은서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노션이랑 OP 좀 맡았는데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은 주영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치하이커 운영하고 있는 이주형이라고 합니다. 저희 홈페이지 타입드림으로 만들었어서 타입드림을 지지하는 포지션으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천 다 취소됐죠? 죄송해요. 제가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동시에 컴퓨터 두 개를 컨트롤하다 보니까 네, 다시 한번 저희 운영진들을 화면의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다 제대로 보이시나요? 병준님만 빠지셨어요. 예. 네. 됐죠. 이제 실시간 투표창까지 보이시죠? 네.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은서님 다음에 희철님. 희철님 왜 버블로 안 선택하셨는지까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노코드 커뮤니티 운영진인 하인철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는데, 일단 버블은 랜딩 페이지로 쓰기에는 너무 이 소 잡는 칼로 닭 잡는 격이어서 일단 배제했고요. 그리고 일단은 제 안에 끌어넘치는 이 한국인의 피가 국산 노코드 툴을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웨이브온 좀 많이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운영진 중에 하나인 장병준이고요. 저는 이제 오늘 소프터를 쉴드를 적극 치겠습니다. 아까 발표 자료에서 느끼셨겠지만 저는 소프터의 옹호론자입니다. 아주 심각한 옹호론자고 국내 소프터의 확산에 제가 한 5할 정도는 기여하지 않았나. 이 소프터의 친구들한테 나중에 돈을 좀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정도가 저희 소개고요. 이 오른쪽에 그 실시간 투표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투표하시면 되고 투표하실 수 있는 링크는 이렇게 제가 지금 줌 채팅해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 화면에 QR코드 스캔하셔도 투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 번 투표하시더라도 저희 토론을 들으면서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바꾸는 것도 묘미니까 바꾸셔도 좋고요. 그리고 진행을 하시다가 여러분들 손을 들어주시면 토론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들기 기능에서 참여해 줄 수 있고 저희가 이 옹호하는 4가지 툴 말고 안 하는 윅스나 뭐 언바운스나 웹플로우 이런 게 짱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손들고 그런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청자 참여 기회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 운영진의 편파 토론 지금부터 시작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1번 그 토론자로서 제가 김은서님이 화면 공유 하셔도 돼요. 은서님이 화면 공유를 하시든 아니면 그냥 발표를 하시든 자유롭게 왜 나는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노코드 툴로 노션이랑 OP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지 그걸 좀 옹호 발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로 해주세요. 네. 혹시 소리 잘 들리시고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네, 잘 들립니다. 네. 지금 잠깐 화면 공유를 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할 것은 이제 노션이랑 그리고 OP 이렇게 소개를 드릴 건데 제가 이걸 선택하게 된 이유는 지금 하고 있었던 사이드 프로젝트를 이제 랜딩 페이지를 OP를 적용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바꾸게 돼서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됐던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서비스가 초기 단계였고 아직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런칭을 iOS를 막 한 그런 서비스였고 그리고 아직은 조금 보완이 많이 필요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제품명이 계속 바뀐다 막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방향성을 조금씩 더 잡아가고 있는 단계여서 그렇게 설정하게 된 것도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노션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조금 정리를 해왔어서 초기에 노션으로 홈페이지를 간단히 진행했었다는 그런 점에서 조금 노션이랑 이제 OP를 활용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화면이 이제 노션으로 간단히 아주 정리했었던 건데 지금 보시면은 솔직히 보기에 그렇게 엄청 이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기본적으로 만들 때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지 않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글 작성 양식으로
간단히 이제 쭈루룩 내리면서 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냥 내가 이걸 하고 내가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를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노션이 조금 편했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제 런칭을 하고 나니까 조금 이런 식으로 CTA 버튼 같은 것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아니면은 유저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뭐 조금은 더 반응을 들을 만한 이런 창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지금 우피를 적용을 해가지고 조금씩 바꾸게 됐는데, 그 결과 이런 식으로 조금 바뀌게 되었고, 실제적으로는 우피를 적용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됐었던 이유가 일단 하단에 CTA 버튼을 통해서 바로 이제 그 어플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되게 바로바로 고치기 쉽다는 점, 그리고 반영이 빠르게 된다는 점, 그런 점에서 정말 편하게 썼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점이 좋냐면 이게 지금 완전 다크 모드가 아니거든요. 완전 다크 모드로 설정할 수도 있지만 또 배경색도 원하는 대로 이제 헥스 적용해가지고 빠르게 바꿔볼 수 있었고, 또 저희가 기존의 노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완전히 쭈루룩 스크롤 계속 내리면서 봐야 하는 형식이었다면은 우피에서는 월 9,900원 정도의 비용을 이제 들이면은 이런 식으로 헤더 같은 거를 따로 커스텀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고, 또 여기에 HTML 조금 정도만 사용할 수 있으면은 저희가 지금 폰트가 기본 폰트를 이제 프리텐더로 설정을 했는데, 또 위에 상단에는 어그로라는 폰트를 사용해가지고 다른 식으로 조금씩 커스텀을 해서 디자인을 좀 올릴 수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또 아까 유저와의 반응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채널톡 플러그인을 하나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눌렀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새 문의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좀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조금 더 반응을 많이 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기간이 아무래도 제일 가장 짧게 들어간다는 점에서 노션이랑 오피가 진짜 좋다고 생각을 했었던 게, 노션을 여기에서 안 써보신 분이 아까 투표에서도 많이 없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 경험만 조금 있으시면은 오피로 전환해서 저희가 이걸 만드는데 진짜 간단히 제작은 했다지만 전환을 하는데 한 이틀? 3일? 이 정도밖에 안 걸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이드 프로젝트로 간단히 진행하고 계신 경우나, 아니면 초기에 조금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 피봇이 조금 필요한 경우, 아니면은 CTA가 한 개 정도만 되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다시 말하면 규모가 많이 크지 않을 때, 그리고 랜딩 페이지 만드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이 되는 경우, 뭐 예를 들자면 혼자서도 랜딩 페이지를 아주 간단히 제작해가지고 빠르게 반응 보고 싶다, 이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노션이랑 오피 발표 마치겠습니다. 아주 좋네요. 예. 너무 이거 대학생 발표 같아가지고 까지를 못하겠네. 근데 노션 뭐 잘 봤습니다. 뭐 좋은 거 알겠는데, 약간 좀 이런 노션 디자인이 그래도 좀 너무 천편일률적인 그런 느낌 좀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조금 노션 자체만 그래서 이용하는 거는 솔직히 저도 엄청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품이 안 들어간 티가 나는데, 지금 방금 현재님께서 정말 잘 변호를 해주셨는데, 맞아요. 5,000원 정도만 이제 간단히 드리면은 그래도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조금 정도는 더 사이트스럽게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간단히 제작하기에는 나쁘지 않지만 진짜 저렴하죠. 디자인적으로 네. 은선이 막 우겨가지고 방어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런 거 랜딩 페이지에서는 안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질문해 주셔가지고, 노션은 무료로 하고 오피만 한 5,000원 플랜으로 사용해도 충분히 아까 보여주셨던 것 같은 그런 사이트가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텍스트 콘텐츠를 너무 많이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텍스트 기반이기 때문에 저도 하면서 이게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미리 이만큼 있어야 그나마 좀 있어 보인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한 가지 좀 추천을 드리는 게,
한 가지 좀 추천을 드린 게 미리 이제 팀 프로젝트 과정 같은 거를 노션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던 경우에 이제 우피로 사이트를 전환할 때 진짜 편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아, 그쵸. 그러니까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를 다 이거를 랜딩을 위해서 준비를 한다기보다는 했던 거를 이제 잘 가공해서 쓴다라는 느낌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채팅방에서 안님이 열심히 변호해주고 계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미리 준비를 해놔라. 저는 여기 그 채팅창에서 그 현재님의 SEO 문제 없다고 했는데 약간 노션 플러스 우피 저는 SEO 잘 안 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이건 약간 억까 아니고 약간 개인적인 그 의심인데 다른 분들 어떻게 느끼셨어요? 우피에서 SEO 세팅이 되기는 하나요? 그게 그 메타 데이터만 세팅 가능한 것 같아요. 타이틀, 디스크립션, 오픈 그래프 이미지 뭐 그 정도는 세팅 가능한 것 같긴 해요. 하거든요. 서치 콘솔에 등록은 됩니다. 맞아요. 헤드랑 간단히 바디에다가 SEO 코드를 넣을 수 있어서 되는데 이제 병주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SEO 구조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약하다. 뭐 H1, H2, H3 이런 거 노션에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약간 SEO를 기대하시면 조금 약한 부분이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억까 아니고 약간 그냥 정보성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약간 기업용 블로그로 쓰시기 조금 애매하다고 느끼는 게, 결국 그게 이제 검색 엔진을 통해서 유입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 되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글을 쓰는 관점에서는 편리하지만, 그런 아쉬운 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저도 이제 그냥 컨셉 잡아서 가차없이 까자면 은서님이 이게- 노션 만든 거 아니니까, 읍피에서 다니는 거 아니니까. 그쵸. 가차없이 까자면 이게 랜딩 페이지는 결국 딱 첫인상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비주얼적인 요소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미지 엘리먼트로 넣게끔 되어 있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누가 포토샵 더 잘하냐 싸움이 되는 것 같은 텍스트로도 물론 내용 전달이 되지만 결국 앞단에 딱 그 디자인 누가 더 잘하느냐. 근데 그 그리고 디자인 이미지 엘리멘트로 하면 완전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요. 반응형에서 완전 뭉개집니다. 그렇죠. 모바일에서. 은손님 끄덕끄덕 하시면 안 되죠. 이건 끄덕끄덕거리시면 안 돼요. 그걸로 하셔야지. 그렇지만 약간 소소한 애니메이션 정도는 이제 HTML로 조금은 해줄 수 있어요. 아, 커스터마이즈가 되긴 되는군요. 네, 조금 됩니다. 네. 은서님을 약간 도와드리자면은 요즘에 앱션이라든가 이런 위젯 그 노션 그런 홈페이지 만드는 데다가 붙일 수 있는 위젯 서비스들이 많아요. 그걸 활용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더 할 수 있어서 딱 말씀하신 이미지로만 뭔가 이렇게 구현한다 이런 부분에서 약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은서님 제가 도와드렸어요. 채팅방에서 질문 나온 건데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나 구글 태그 매니저 세팅 관련된 질문이 있는데 혹시 뭐 이것도 희철님이나 뭐 주영님이나 은서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근데 현재님이 말씀하셨는데 GA랑 GTM 설정 가능합니다. 네. 네. 헤더나 바디 부분에 커스텀 코드를 우피를 이용하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HTML 들어갈 수 있으면 사실 그냥 코딩으로 만드는 것처럼 자유도가 확 올라가기는 하겠네요. 하지만 반면으로는 그럴 거면은 그냥 코딩 해도 된다. 이런 그래도 장점이 조금은 있네요. 더 이제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네. 뭐 일단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툴이라는 것에 장점이 있고 노션 덕분에 이런 그 노코드스러운 것들의 생태계가 확 넓어진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기업용 채용 사이트 같은 것들은 또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우피가 국산 툴이라는 걸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아, 그리고 우피 그리고 흥선 대형군 호스인가요? 네, 미리 깔아도 네, 미리 우피가 깔아두겠습니다. 저렴하긴 하죠. 예. 네. 입니다. 네, 아무튼 네. 꼴찌합니다. 노션에 대한 투표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연서님. 네. 아무튼 여기까지만 일단 감사합니다. 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이제 주영님의 타입 드림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쉐어 스크린 해도 되죠? 네네네. 네. 보이시나요? 네네. 네, 저는 타입드림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도 제가 만약에 타입드림 직원이나 영업사원이라면 참 쉬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진짜 간단합니다. 여기 타입드림의 장점은 이거 참고로 이 노코드 캠프 병주님 사이트에 오늘 봤었던 이 컨텐츠인데요. 간단합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죠? 배우기 쉬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른쪽에 뭐라고 적혀 있죠? 배우기 어려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수영을 배우신다고 하실 때 구명조끼 입고 이제 수심 낮은 풀에서 먼저 배우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프리다이브를 배우시겠습니까? 네. 낮은 풀에서 구명조끼 입고 먼저 배우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쪽 부분에 다들 관심이 많으실 텐데 자, 원래 이런 표가 있으면 제일 끝에 거는
잘라야 되는 게 맞아요. 극단적이기 때문이죠. 자, 노션 제가 준비 자료까지 했습니다. 노션을 구글에 치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효율적인 올인원 워크스페이스라고 나옵니다. 자, 아래 보면 팀 작업을 위한 협업 툴이라고 나옵니다. 애초에 웹페이지 만드는 툴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이제 타입드림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타입드림이라고 하면 You can build 웹페이지라고 바로 나옵니다. 네, 웹페이지 빌더로서 인정이 된다. 그래서 끝에는 잘라야겠죠. 여러분, 자전거에다가 모터 단다고 오토바이 됩니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스케일에서 가장 접근하기 쉽고 랜딩 페이지가 사실 되게 간단한 페이지라서 우리가 기술자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서비스 소개를 컨텐츠를 예쁘게 담아내는 데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툴 배우는 데에서 많은 시간을 쏟으면 안 됩니다. 저 자신도 이제 버블 전문가인데 버블로 만들지 않았어요. 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뭐라고 하셨죠? 닭 칼로 뭘 소 죽인다? 잡는 칼로 닭 네. 잡는 겨. 맞아요. 네. 딱 그런 격이라서 저도 이제 새로운 툴로 간단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에 타입드림과 소프트웨어를 추천받았었어요, 사실. 그래서 딱 소프트웨어를 처음 들어갔는데 뭔가 배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타입드림을 들어갔는데 제가 알고 있는 노션이랑 똑같이 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슬래시 넣는 걸로 엘리먼트 추가할 수 있고 그냥 다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10분 만에 배우고 10분 만에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10분 만에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10분 만에 버전 1을 만들고 또 고민하고 컨텐츠에 고민하고 버전 2를 만들고 버전 3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랜딩 페이지라고 한다면 아주 적합한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드림 배우기 쉽다로 사실 끝났다고 볼 수 있죠. 네, 저는 3분까지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네, 훌륭하십니다. 빈 40초면 되는데. 여기 문 1135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네요. 구체적인 장점이 안 나왔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장점. 페이지를 쉽게 만들 수 있다가 구체적인 장점일 수밖에 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다들 쉬운데요. 네, 노션 너무 쉽고 소프트웨어 진짜 쉽고 웨이브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쉽습니다. 네. 노션이 아직 더 좋아 보이는 거지. 설득력이 약했나 보네요. 야, 네. 타입드림 저도 이제 써보고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좀 2021년에 나온 빌더거든요. 그래서 좀 초기 제품이어서 그런지 조금 불안정해가지고 약간 에디터가 먹는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는 결정적으로 안 쓰게 되긴 했는데 뭐 그거 그리고 또 초기 제품이어서 또 자칫 잘못하다가 회사가 미끄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리스크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저도 빌드 하다가 가끔 가다가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에러 메시지 뜨더라고요. 에러 메시지가 뭐라고 뜨냐면 누군가가 내 페이지를 수정했습니다라고 되게 식겁하는 그런 메시지 뜨는데요. 사용하는데 사실 전혀 지장 없고요. 우리가 엄청난 웹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거 아니고 랜딩 페이지 만드는 거고 타입드림 날라가면 저는 노션과 오피로 갈아타겠습니다. 네. 네네. 그 약간 디자인 감성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예쁜데 약간 그 한국 스타일은 좀 아닌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자인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타입드림이 쉬우면서 디자인에 대한 어느 정도 자유도가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인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로 한 칸 올라가게 되면 소프트웨어를 제가 약간 미리 까게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좀 정해진 디자인 안에서 텍스트만 바꾸고 이미지만 바꾸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타입드림은 나름대로 이제 디자인을 나름대로 그러니까 마음껏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그리고 반응형도 100% 이제 지원이 된다 정도가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기능과 배우기 쉬움, 그 밸런스로 봤을 때 가성비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금액이 한 달에 15불이고, 그게 제일 낮은 플랜으로 알고 있어요. 네. 무료로는 아예 이용이 안 되나요? 무료로 이용이 네. 원 페이지까지입니다. 원 페이지. 노션처럼 원 페이지까지가 무료고 만약에 페이지를 여러 개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15불 내셔야 됩니다. 타입드림의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타입들의 가장 큰 단점이 없습니다. 하는 게 없기 때문이죠. 네, 단점이 없고 타이틀의 단점이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되게 세세한 디테일들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반응형에서 텍스트가 좀 많아져서 다음 줄로 또 애매하게 끊겨서 넘어간다 이런 부분 만약에 자유도가 높았더라면 뭐 맞아, 맞아. 모바일 뷰에서는 차라리 텍스트를 작게 만들어서 한 줄에 들어가게 만들고 싶다 이런 디테일 있죠. 그리고 뭐 버튼 크기에 대한 버튼 높이가 좀 두껍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예, 조금 더 슬림하게 만들고 싶은데 그런 굉장히 디테일적인 차이들이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글이 깨지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라고 정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여태까지는 한글로 만들었는데 한글 깨지는 경우는 사실 경험해 보지는 못했는데 만약에 한글이 정식으로 깨진다면 큰 단점이겠네요. 네, 저 같은 이거는 사실 그 거의 글로벌 노코드 툴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게 그 그러니까 그 결과물이 깨진다기보다는 입력할 때 약간 잘 입력이 안 되는 그런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메모장에서 쓰고 복사 붙여넣기 하시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비영어권 사용자들의 서름 아니겠습니까? 너그러운 맞아요. 마음. 노션하고 좀 비슷한 그건데 노션도 가끔 한글 쓰다 보면은 텍스트 딱 망가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하고 딱 같은 오류가 있기는 있습니다. 비영어권에 살면 감수해야 되는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입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뭐, 조금 그 시청자분들이 타입드림 관련해서 질문 좀 오신 게 있어가지고, 그것만 좀 답변해 주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제가 아무래도 빠르게 웹페이지, 랜딩페이지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그게 첫 번째 기준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빠른 거는 새로운 툴을 배울 때 무조건 쉬운 게 저한테 유리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툴 배우는데 시간 낭비하지 않는 것, 그 동시에 어느 정도 적절하게 웹페이지스러운 것을 만드는 것, 어느 정도까지는 커스터마이즈가 돼서 나만의 웹페이지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 그 밸런스가 딱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타입드림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네. 그럼 제가 이어받아가지고 소프트웨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점 요소 크죠. 이거. 네, 이제 짧게 브리프해 드리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에디터인데요. 이 소프트웨어가 그 단위가 되는 그 블록이라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미리 프리셋 되어 있어요. 하나의 그 섹션이요. 그래서 이 디자인을 보고 마음에 드는 것들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한 섹션, 한 가로에 한 영역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쭉 그 블록들을 붙여놓고 여기에 텍스트 바꾸고 이미지 바꾸고 그래서 이런 것들 바꿔주면은 그냥 웹사이트가 만들어집니다. 그 노션도 그렇고 타입드림도 그렇고 쉽지만 저는 오히려 속도가 더 쉽다고 생각하는 게 걔네들은 이 레이아웃이라고 하나요? 이미지를 이거에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옮기고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야지 그 디자인을 해야지 예쁘다 이런 식의 어떤 개념이 없는 비디자이너 입장에서 그런 그 레이아웃 구성 자체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렵다. 그래서 그냥 이런 요소들을 그냥 이렇게 미리 디자이너가 잘 만들어 놓은 이런 요소들을 집어넣고 이 내용을 수정하는 이 소프트웨어의 이 블록 방식이 오히려 더 쉬운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소프트웨어는 이런 부분에서 숙련이 되면 뭐 제가 이런 당근마켓 랜딩 페이지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로 만든 거고 제가 옛날에 이제 사업 개발할 때 이렇게 만들었던 랜딩 페이지고 뭐 이런 랜딩 페이지 이것도 뭐 소프트웨어로 만든 티 나나요? 어느 정도 이제 숙련이 되면요. 이렇게 그 제한된 인터페이스지만 결과물을 멋지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엄청 쉬운데 노력만 하면은 어려운 것도 잘 만들 수 있다. 뭐 이걸로 이미 뭐 게임이 끝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첨언하자면 여기는 뭐 회원가입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이터베이스 기능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기능들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시작은 쉽지만 마스터하기는 어렵다. 이게 그 좋은 게임도 그런 거잖아요. 입문은 쉽지만 마스터하기는 어렵다. 그게 그냥 소프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빌더를 많이 사랑하고 아끼고 있고 제 강의에서도 이걸 사용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보면서 가장 큰 문제를 발견했어요. 네네네. 병주님이니까 저 정도 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못하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프트도 타입드림처럼 그 모바일로 갔을 때 이제 한 줄로 표현 안 되고 그 글자 크기 못 줄이고 이런 제약사항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블록 같은 경우에서도 모든 영역을 다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블록별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옵션이 또 블록별로 다 달라가지고 네,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리고 에어테이블과 연동을 하지 않으면
이제 많이 힘이 빠진다. 이거에 아,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그렇죠. 저는 그래서 에어테이블이 입문하면 정말 쉬워가지고 하기를 원하는데 처음 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가 내년 상반기에는 구글 시트와의 연동까지 곧 개발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와우. 네, 더 좋아지겠죠? 네. 아, 그래도 아까 채팅창에 문145님께서, 모바일로 이제 막 작업을 따로 또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보셨나요? 아, 완전 인정입니다. 모바일 따로 작업하진 않고요. 모바일을 따로 작업할 수 없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만약에 그 요소가 이렇게 두 줄로 넘어가면 보기 싫잖아요. 그럼 모바일에서 폰트 크기 줄이고 싶고, 그런데 이제 그런 모바일 커스터마이징이 안 되는데, 이것도 그 소프트가 정말 최악이었는데, 그 올해 하반기에 아예 안 보이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바일이나 데스크탑에서 아예 특정 섹션을 안 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조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크게 쓰고 하나는 작게 써가지고 작게 쓴 거는 모바일에서만 보이게 하고 이런 식의 약간 트리키한 방식을 통해서 반응형도 어느 정도는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 네. 소프트웨어의 SEO는 어떤가요? SEO는 사실 그 웹플로우보다는 좀 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사이트를 두 개로 만들어 봤을 때 웹플로우가 더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디테일한 설정은 안 되는데 소프트웨어에서도 그런 기본적인 고려를 해가지고 그 에어테이블 상에다가 뭐 그 SEO를 위한 그 데이터들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걸 가지고 뭐 URL을 새로 만들어준다든지 그러니까 그 SEO에 적합하도록 URL을 새로 만들어준다든지 하는 최소한의 대응은 네, 하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네. 네, 그 질문해 주신 것만 답변하고 저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띄어쓰기 안 되실 때는요, 그, 꺽쇠, BR 꺽쇠라고, 그니까, 뭐라 그러지? 그거 꺽쇠, BR 꺽쇠가 이제 태그. HTML에서 한 줄 줄바꿈이거든요. 그 HTML 코드를 이용해서 입력하는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웹플로우가 SEO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이경수님 네, 지적에 공감하고요. 소프트웨어의 단점은 이제 쉽지만 이걸 이제 고급 사용자로 점점 넘어가다 보면은 그 커스터마이징 하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거든요. 이제 그게 안 되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근마켓 클론 페이지는요, 초보자 기준으로 제 수강생들 2시간 만에 다 만들고 계십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 이 정도로 저는 마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희철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신토부리 K노트 코드 툴에 떠오르는 샛별 웨이브온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죠. 감점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랜딩 페이지의 본질을 잊으시면 안 돼요. 랜딩 페이지는 웹사이트나 뭐 문서나 이런 게 아닙니다. 일단 그 마케팅을 위한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이브온은 이 마케팅을 위한 랜딩 페이지 용도로 굉장히 최적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코딩 없이 만드는 데 웹사이트죠. 아주 문구 좋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심리 테스트. 우리 한국 사람이면은 심리 테스트에 아주 환장하죠. 나쁘게 얘기해서 환장하죠. 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되게 다양한 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게 다 이 웨이브온으로 만든 심리 테스트고요. 당연히 설문조사도 되고 간단한 MVP도 되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스토리 게임도 있어요. 이거는 와. 제가 직접 안 해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웨이브온에 들어오셔서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벌써 이미 템플릿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팀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하시기에 마케팅 용도로서 가장 첫 번째로 뭐 체험형 랜딩 페이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게 웨이브온의 에디터 창입니다. 에디터 창을 보시면은 제가 여기에 있는 템플릿을 그냥 간단하게만 조금 건드려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다 똑같죠? 드래그 앤 드랍.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이것도 약간 웹플로우나 소포터나 비슷합니다. 여기에 페이지 구성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소 창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당연히 다 프리셋된 모듈들이죠. 이 요소를 배치해가지고 이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소 트리도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버브라고도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웨이브온이 활용도와 자유도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서 짠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모바일에 최적화가 되어 있죠. 한국 사람이면 또 심리 테스트 못지않게 모바일에 아주 환장하죠. 죄송합니다. 표현이 너무 저렴했네요.
네, 환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바일에 최적화된 이 레이아웃 아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로직을 다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디자인 못지않게 여기 로직이 있는데 이 로직을 설정하면은 여기에 리드 수집, 그러니까는 뭐 그 런칭됐을 때 이런 이메일을 등록했을 때 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글 시트와 연동해서 이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어요. 제가 미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서 뭐 김메이고 이메일은 뭐 네. 그래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자, 팝업이 뜨고요. 팝업도 뜨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면은 이런 식으로 다 들어와요. 그러면은 구글 시트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트리거 삼아서 자동화 연동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설정창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구글 애널리틱스 아이디나 픽셀 아이디를 연동할 수가 있어요. 이걸 활용하면은 이 랜딩 페이지가 마케팅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버튼을 눌렀을 때 뭐 당연히 여기 들어오면은 구글 애널리틱스에 이런 데이터가 잡히고요. 지금 제가 미리 다 해놨는데 다 날라갔네요. 오늘 이런 건 다 딴 해보면 것도 됩니다. 이거 사람들이 네, 현혹시키는 네, 식으로.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페이스북 픽셀도 이런 식으로 다 여기에 이벤트도 커스텀해가지고 넣어가지고 데이터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국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한국말로 CS가 돼요. 다른 데는 다 영어로 해야 돼요. 영어 잘하세요?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로 CS를 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PG 세팅 있죠. 토스 페이먼트에 만약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어디 갔어? 네, 야 이거를 누르면은 짠 이런 식으로 이건 좀 토스 신박한 것 페이먼트 같아요. 연동도 되죠. 네. 이건 좀 저는 이미 이때는 인정입니다. 저도 이건 인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링크페이 같은 걸 활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링크페이 자연스럽게 구매 페이지로 넘어가게 등도 할 수가 있어요. 또 링크페이는 사실 다 되죠. 네. 그건 다 네.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네, 결제 그럼 한번 PG 가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왜 안 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 오픈 그래프도 되고 서브 도메인도 넣을 수 있고요. 되게 다양하게 이제 마케팅에 최적화된 랜딩 페이지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데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모바일밖에 안 되는 거, 이거 좀, 초기 스타트업이니까 선택과 네. 집중하신 것 같긴 한데, 좀, 맞습니다. 네,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대표님이 이런 반응형도 지금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중인 걸로 알고 계세요. 이런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좋게 봐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노력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국내 그 K 노코드 스타트업 응원해 드려야죠. 네, 그럼요. 네, 현재는 K 노- PC 웹으로 접속하더라도 아까 보여드렸던 아니요. 모바일 네. 뷰에서 나옵니다. 네네네, 됩니다. 모바일처럼 나와요. 충분히 됩니다. 네. 오, 웨이브는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네요. 네, 설명 너무 잘하셨나 봐요. 그 PG를 되게 간편하게 붙일 수 있는 것도 좀 신박하긴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에디터가 좀 불친절하긴 해요. 되게 좀 개발스러운 표현도 많고, 좀 맞습니다. 수상화가 덜 돼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정확합니다. 하지만 체감상 한 1시간 정도만 공부를 하면은 에디터는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소프트나 웹플로우랑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 인터페이스만 다를 뿐이지 이걸 배치해서 원하는 식으로 디자인한다는 면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웨이본이 포지션상 노코드 툴의 포지션상 웹 어플리케이션 빌더에 가까울 것 같은데 웨이본 vs 맞습니다. 버블이라고 하시면 네. 어떤 쪽을 하시겠습니까? 야, 그렇게 어려운 난해한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네. 네, 그 장단점이 있는 거죠. 네, 근데 머리로는- 나디로는 웨이본이 조금 더 쉬워 보이긴 했어요. 그냥 UI만 봤을 네, 때도.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아까 제가 못 보여드렸는데 이 자체 DB를 베타 테스트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웨이본에서는 자체 DB가 아직은 약간 단순한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버블하고는 사실은 아직은 좀 이렇게 대결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여기 김정민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카카오 네이버 로그인도 되나요? 안 됩니다. 아직. 네. 웹에서 열면 모바일 크기로 열립니다. 근데 보통 요즘에는 아예 모바일 웹으로 해서 PC에서도 모바일 사이즈로 보이게끔 하는 곳이 많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국산이니까 메모장 안 열어도 되겠네요. 당연하죠. 그 웨이본이 당연합니다. 그런 폼 기능이랑 그런 네. 스프레드시트에 데이터 옮겨주는 기능 자체적으로 탑재하고 있는 건 좋은데, 이 초심자에겐 좋은데 이제 중급자 이상에겐 차라리 그런 부분은 제피어랑 연동을 통해서 알아서 구현하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자유도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것도 이제 네. 국산 툴이 다 지들 혼자 해먹으려고 하는, 그 안에서 다 해결하려고 하는 이 K 기업의 약간 문제점이 그대로 나오는 부분이 아닌가. 뭐 요거에 대해서 그 말씀을 거기 대표님 앞에서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은 이런 그 국내 K 노코드 툴도 자피어를 무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국내 노코드 커뮤니티에서 자피어라든가 이런 자동화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글 시트라든가 구글 그런 이래 페이스 픽셀 못지않게 플러그인 같은 것도 지금 개발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도 해결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네. 로직의 옵션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가장 큰 단점이라 저희 딴 거랑 이거는 비교하면 어려워요. 일단은 아직 그 문서가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이거는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시다가 막히면은 그냥 CS로 물어보셔야 가장 빠르고 문서가 아직은 정리가 아직 잘 돼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CS에서 만약에 그런 기술 지원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아주실 수 있으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럼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좋은 그- 포인트네요. 그 유메로님이 또 말씀해 주셨던 것도 예.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폼 네. 로직 외에 로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되게 다양한 기능들이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유용할 만한 것 좀 소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보신 대로 팝업 기능이 있고요. 제가 사실 아까 다 못 보여드리긴 했는데, 원래대로라면은, 자, 이걸 누르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페이지들이 막 여러 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온보딩도 가능해요. 온보딩 해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클릭하면은, 이제, 미리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이런 식으로 연동을 해가지고 로직을 구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팝업 같은 것도 자유롭게 원하시는 대로 띄울 수도 있고, 이게 조금 어려운 거긴 한데 제가 소개는 일부러 안 드렸는데 변수 지정이 가능해요. 근데 단 이제 뭐 버블 같이 그냥 간단하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변수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플레이 카운트 이런 식으로 변수를 약간 개발 코드 지정하듯이 지정을 하시면은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혹시 자바스크립트나 HTML 엠베드 같은 거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 아이프레임 임베드만 아직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것 좀 아쉽네요. 그 타입 줄이면 속도에선 되는데 말이죠, 그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렇게 그 PPT처럼 개체를 드래그해서 배치하는 윅스나 뭐 웨이본이나 버블 같은 방식은 자유도를 많이 주긴 하지만 디자인 못하는 사람이 하면은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사실 입문자 입장에서 빠르게 개발한다는 측면에서는 레이아웃이 기본적으로 짜져 있는 소프트웨어가 그런 장점이 있고요. 노션이랑 타입드림은 레이아웃을 내가 짜야 되긴 하지만 그 노션 써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까지 막 레이아웃이 자유도가 높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 자유도가 낮은 게 조금 그 디자인 퀄리티를 괜찮게 유지할 수 있는 또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템플릿을 굉장히 잘 해놓고요. 잠깐 135님이 답변을 드리자면은 현재 서드파티 연계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구글 시트를 활용하면은 자피어의 트리거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거는 뭐 서드파티 별도로? 연계라고 보기 좀 어렵긴 하죠. 되잖아. 되는 거잖아. 우기고 아니, 일단 볼게요. 미리 되잖아. 연동이 된다. 네. 네네, 그렇죠. 된다.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격이 생각보다 싸진 않다고 하시는데, 무료 버전에서도 충분히 이용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그 우피나 노션 못지않게 가성비가 굉장히, 노션이 가성비가 좋다고요? 네. 저기 웨이브온도 좋습니다. 네. 그것만 일단 웨이브 가격 정책이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되죠? 무료랑 그다음에 프리미엄 두 가지밖에 없고요. 무료 버전에서 아까 보였다시피 거기서 구글 애널리틱스랑 페이스 픽셀 제외하고 모든 기능은 다 쓰실 수 있어요. 초기 제품이어서 무료가 되게 많이 할 수 있게 되게 혜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만약에 랜딩 페이지 만든다면 그냥 무료로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네. 그 마케팅을 위한 랜딩 페이지 용도로는 아주 최고입니다. 뭐 광고의 랜딩 URL로 쓴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공유나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할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코드 익스포트가 되나요? 제가 알기로 아직은 제공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기능도 나중에 뭐 생각은 있다고 전달은 들었었습니다. 네네. 네. 일단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정했던 것보다 좀 오래 해가지고요. 너무 그 열띤 토론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오늘 50분까지 남아있으신 것도 너무 감동이네요. 그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약간 하다 보니까 살짝 진심되긴 했는데, 재미 느낌으로 했고요. 좀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이 많은데, 마지막으로 결국 1등을 네. 했군요. 아니, 아직 마지막 그 투표 그 마감 53분에 마감하고 우리 55분에 딱 종료하는 걸로 하고, 그때까지 53분까지만 여러분 투표 안 하신 분들 QR코드 스캔하시거나 제가 줌 채팅방에 한 번 더 링크 공유해 드릴게요. 한번 투표를 해주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좀 투표 참여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아까까지 웨이브온이 분명히 1등 아니었나요? 갑자기 이렇게 쭉쭉 떨어지죠. 어떻게 된 거지? 저에 대한 지지 아닐까요? 아, 여러분, 인기 투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진정성을 느껴주세요. 아, 근데 제발 웨이브는, 한국인이면, 말씀 주시는 순간 소프트가 더 올라갔네요. 웨이브는 역전 좀, 재미가 있어야 재밌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웨이브는 좀 아,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되게 그런 기능적인 부분에서 차별화하려고 하는 게 되게 신선했어요. 그 설문조사나 뭐 이런 웹툰, 스토리툰 같은 것도 되게 재밌으신 것 같아서 대표님이 되게 포지셔닝을 좀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 네. 캐릭터가 확실한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다음번에는 이제 그 중급자를 위한 노코드 툴 해가지고 웹플로우 vs 머블 한번 붙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뭐, 네. 그럼 여러분들 이제 그 토론은 그러면은 제가 이긴 걸로 이렇게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그 뭐 시청자로서 한마디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은 손들기 하면 한 분 정도만 기회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은 오늘 그 랜딩 페이지 만드는 노코드 툴 주제로 네,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이벤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토론에 같이 참여해 주신 저희 커뮤니티 운영진 분들 주영님, 희철님, 은서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